그 순서가 있는데요. 예, 어제 제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네네. 원래 5번 문정훈 후보가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간에서 중간을 4번부터 하는 거. 아, 그래요? 그럼 어제도 제가 먼저 하고 오늘 또 먼저 순서가 약간 바뀐 건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진보정의당 부대표 후보 김명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민주당을 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꼭 사회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좀 꼭 우리가 갖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볼 때 우리 당이 요번에 진보정의당에서 진보자를 빼고 정의당으로 갔을 때 우리가 혁신당대라고 말을 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무슨 혁신을 했느냐라고 볼까봐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냥 진보자만 빠진 거죠. 그냥 지금 이대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사회민주당은 우리가 당명으로 갖게 되는 순간 이슈를 좀 선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당이 어떤 이슈를 좀 선점하지 못하고 항상 지지율이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사회민주당으로 갖는 순간 한 5%에서 한 10%, 뭐 많게는 당원 한 달에 한 5,000명 정도 예상하는 데이터가 좀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자사민당에서 부산분들 여러분들이 좀 활동을 하면서 가진 별명이 하나 있는데 영업상무라는 별명입니다. 제가 그 경기 고향 덕양을 해서 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당원들을 좀 초대해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과 진보신당과 설명을 하기도 너무 어려웠고 또 설명을 한 며칠에 걸려서 해도 이해를 잘 못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당명 개정 운동이 시작되면서 한 달 안에 제가 한 30명 정도를 모셨는데 그 중에 한 25명 정도는 사회민주당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고 한 5명 정도만 사회민주당을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25명이 왜 가입을 했냐면 중산층으로 살다가 삶이 좀 피폐해지면서 국가가 복지를 좀 책임져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고 보니까 북유럽에서 한 13개국이 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을 한 2, 3분에 걸쳐 설명해드렸더니 그냥 편하게 잘 듣고 눈도 반짝반짝 하면서 이 얘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정부와 재벌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들이 정당 가입하는 것밖에 없다. 함께하자. 우리 당은 연대한다. 함께하자고 했더니 그 25명의 그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가입을 해주셨어요. 이건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 함께 우리 당원들이 된다고 봅니다. 이 사회민주당은 되는 장사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회민주당을 여러분들이 꼭 한 표 고민하면서 찍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장점, 확장성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 진보신당에서 이 당명을 굉장히 탐내했죠. 얼마 전에 3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빠졌는데 그분들도 지금 사회민주당 굉장히 관심 많고 우리 당이 사회민주당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또 사회학제들, 단체, 13개 단체들이 지금 함께 하기로 우리가 사회민주당을 갖게 되면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확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다고 보여주고요. 제가 부대표에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무명한 상태에서 한 달에 한 30명 정도 모셨으니까 좀 유명해지면 한 300명에서 한 3,000명까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그 정당 안에서 좀 평당원이 부대표에 도전을 해서 정치 민주화, 엘리트들이 꼭 아니더라도 대표 위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당이 혁신하는 건 결국은 새로운 인물, 새로운 얼굴인데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출마하신 분들이 많이 바쁘시죠? 큰일을 맡으신 분도 워낙 많고 지리적으로 좀 멀리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전 좀 한가합니다. 바쁘지 않고 시간이 많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대표를 절 찍어주시면 강한 진보 정당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부대표 정말 하고 싶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기호 4번 우리 김명기 부대표 후보님의 정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사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부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진행 순서를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이후의 시간을 또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은 부대표 후보님, 그다음 김명미 부대표 후보님, 그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이정미 부대표 후보님, 이렇게 순서로 정견 발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전에 성공회대학교 제26대 총학생회장을 지내셨고요. 현재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담임 진보정의연구소 비사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새로운 바람, 새로운 에너지 청년 부대표 기호 5번 문정은 후보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간은 똑같이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보정의당 중앙당직선거 부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새로운 바람, 새로운 에너지 기호 5번 청년 부대표 문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취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희 당의 새로운 바람과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서 출마한 문정은입니다. 진보정의당은 지난 혁신당대회 때 대국민 7가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7가지 약속 중에 6번째 약속이었던 미래를 위한 문턱 없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구체적인 실행 지침으로 39세 이하의 청년 부대표 안을 혁신당대회에 대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이번 청년 부대표 선거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보정의당, 한국의 진보정당이 청년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 농부의 지혜에서 배워보자 합니다. 농부는 가뭄이 들어도 다음번 농사를 위해서 씨앗 새 알을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한국 진보정당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다음번 미래 세대를 위한 씨앗 새 알을 남겨두는 마음으로 우리 진보정의당은 미래 세대를 육성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나눠 먹을 콩 한 쪽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에게 부대표 자리를 할당하고 청년 리더십을 육성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진보정의당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선명야당 그리고 대안을 말할 수 있는 진보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청년 세대 미래의 리더십을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보시더라도 저 진보정의당 참 건강하게 다음번 세대를 키워내는구나. 아, 저 정당은 미래가 있구나. 희망을 걸고 우리 당에게 사랑을 듬뿍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청년 리더십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은 청년 세대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역과 중앙의 격차, 청년 세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등록금 문제 청년 세대 온몸으로 받아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값 등록금 문제 청년 세대만의 문제 아닙니다. 결국 저의 등록금도 부모 세대가 마련해서 내어주신 것이고 실제로 그 등록금 문제나 청년들이 겪고 있는 한국 사회 모순들 청년 세대만의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저 하나 청년 부대표가 나왔다고 해서 청년 문제를 다 대변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마한 이유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청년들의 문제, 청년 세대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청년 부대표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지금 와주신 선배 당원님들께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경청하는 리더십 가져가겠습니다. 진보정당에서 청년 세대,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이번 부대표 선거에 저에게 많은 표를 주셔서 많은 국민들께서 아, 저 당이 이번에 청년 부대표를 만들더니 많은 표로 당선시켰구나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부산, 울산, 경남의 당원님들을 만나러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함께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기호 1번 김명미 선배님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는데 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전해 듣고 부산, 울산, 경남이 어떤 곳인지 어떤 당원분들 계시는지 너무나 설레이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많은 선배님들이 짱짱하게 지켜주고 계셨고 오늘 지역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된 정당 연설회도 해보았는데 부산이 진보정의당의 새로운 흐름과 새로운 힘을 만드는데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보정의당 청년 부대표를 뽑으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청년 부대표 뽑는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겠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청년 부대표로서 어떤 문제에 집중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취업준비생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라는 가칭의 제목을 갖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고 모든 이 스펙 쌓기와 사회 진출에 관한 모든 부담을 개인이 안고 있는 이 사회의 모순적인 상황을 진보정당이 실력 있게 이야기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 부대표로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 부대표는 당에서 키워주고 당에서 성장해서 결국은 당을 성장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당원 여러분들 이번 청년 부대표 기호 5번에게 확실하게 투표해 주시면 당을 키울 수 있는 리더십으로 무럭무럭 자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후보님 정기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참여당 부산시당 조직위원장이셨고 현 마을기업 백양마을학교 학교장을 지내고 계시며 부산시당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 사회민주당 기호 1번 김명미 후보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대표 후보 기호 1번 김명미라고 합니다. 네, 힘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참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앙무대 첫 관심을 가지고 진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만저만 걱정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첫날 새벽에 이웃집 남자들 깨워서 봉화를 가고 망을묘지 참배를 하고 광주, 전북, 전남, 인천, 강원, 대전은 내일 가네요. 돌아서 부산을 왔습니다. 며칠 만에 집에 왔는지 좀 까마득할 지경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깁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돌아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돌아온 게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그래 우리 당의 저력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구나. 전남 전북 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고요. 기자회견도 시의원 사무실에서 불러서 하는 그 저력, 인천 분들의 확고한 의지와 눈빛 보면서 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고 잠시 부산당원이 제일 설레고 마음이 좀 떨립니다. 그래서 화장실 잠시 가서 옷매무실을 고치는데 그 화장실 앞에 딱 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체게바라가 한 말인데 뜻이 같다고 친구는 될 수 없다. 정말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 문장이 왜 화장실에 있었을까요? 제 가슴이 앞으로의 길은 이렇게 열어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굳건히 다졌습니다. 다른 지역은 저를 잘 몰랐어요.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를 했고 뭐도 해보고 싶고 근데 부산은 굳이 그 이야기 오늘 울산분들 오셨는데 그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좀 저를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4년 내내 5년 내내 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김명미라는 사람이 좀 열정이 지나친 사람이었다. 그래도 저는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뭘 시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열정을 전국 당원들에게 꼭 전해주겠습니다. 이때까지 한 것처럼 애써 조금만 더 잘하면 우리 당이 더 잘할 수 있는 동력을 제가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합니다. 알다시피 저는 사회민주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당이 되는 길에 나도 내 나름대로 일조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요. 생활의 경험이었습니다. 숨바꼭질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 기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교육문화 공동체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의 접근이 거의 북유럽의 새로운 모델들 그런 것들을 접할 수밖에 없었고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참석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만드는데도 제 힘을 다 보태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역사의 전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의 전진을 믿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쨌든 좌절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 큰 좌절로 인해서 많이 울기도 했고 좀 다른 길에서 좀 울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사로부터 다시 사람 사는 세상, 정의로운 평등의 세상 만들어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의 주춧돌 진보정의당의 제2창당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보혁신을 꼭 해야 된다고 제가 혁신의 모난돌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무모하다고 하시겠죠 다들. 그렇지만 모난돌 하나로 바위를 치기 시작하면 그 모난돌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100,000개가 된다면 분명히 혁신의 길은 열릴 것이고 새로운 진보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되는 정당,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이웃을 배려하는 정당. 그래서 기존 진보에 머물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볼 것입니다. 부산 당원님들, 여기 오신 경남 당원님들, 울산 당원님들 다 밀어주시면 특히 지역의 목소리, 많이 부족한 지역의 목소리 우리 당에 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후보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현 진보정의당 최고위원이시고요. 진보정의당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젊고 미래적인 진보정치, 당원들과 민생 속으로 기호 2번 이정미 후보님이십니다. 네, 울산과 경남에서 멀리 오신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 당원 여러분, 저의 본적은 부산입니다. 부산 남일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김명미 후보 2번 보실 때 저 한 번만 쳐다봐 주십시오. 기호 2번 이정미입니다. 네, 지난 8개월 동안 굉장히 힘든 길 잘 걸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그런 성찰 위에 혁신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7가지 대국민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나아갈 것인지 대략의 밑그림은 그렸습니다. 이제 7월 21일부터 국민들 속으로 더 가까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실천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우리가 혁신했고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선언한다고 갑자기 우리를 달리 보거나 갑자기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꾸준한 끈질긴 그리고 반드시 시작한 일은 마무리를 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이득이 되는 그런 진보정의당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일 때 진보정의당은 국민들 속에 새롭게 사랑받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부대표가 되면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 사회에서 국민이 갑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대의 을 중에 을을 대변하는 핵심적인 사업 2가지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당이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조차 지금 지켜지지 않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뾰족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보정의당은 할 것입니다. 진보정의당처럼 하면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전형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뢰를 뭉친 당원이 되자, 그리고 자긍심이 넘치는 진보정의당을 만들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직 각자의 경험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지 않다는 거 많이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이 진보정의당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의 주장이 옳다는 독선과 아직, 그리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민주주의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폭력성, 이런 것만은 진보정치 안에서 근절돼야 된다. 거기하고 과감하게 결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 차이점은 서서히 좁혀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당원들 스스로 보이는 만큼 믿고 그리고 서로 과감하게 소통하고 서로의 생각을 서로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말 신뢰로 다져진 그런 당원들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정치의 구태는 과감하게 협파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진보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진전을 이루어왔던 그 수많은 성과들, 이 진보정치의 소명은 부여안고 가는, 그래서 이제 진보정의당 당원이라면 국민들 앞에서 얼마든지 어깨 펴고 우리 진보정의당과 함께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정당의 당원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 수많은 진보정당들 사이에서 너희들은 무엇이 다르니? 너희들은 그런 진보정당들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진보정의당으로 모였니?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다. 우리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매력적이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 당에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보정의당에 기대고 싶고 말 걸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정당을 만드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 작습니다. 하지만 이 당의 가장 큰 자산은 여기 모여있는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대표님 바빠서 못 오실 때는 무조건 제가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여러분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요구를 중앙당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혜를 모아 나가는 그런 부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기호 3번 김영탁 부대표님 연설 정견 발표는 어제 7월 11일자로 후보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앞으로 있을 투표 때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존에 얼마 없었었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 당대표 후보님 정견 발표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현재까지 총 제가 앞에서 살려봤을 때 55명이 오셨고요. 우리 부산 애기 대표로 한 분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애기가 지금 한 분까지 이렇게 진보정의당의 미래를 위해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해서 55명입니다. 이제 우리 당대표 후보님의 솔직히 뭐라고 양력을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웬만한 분들 다 아실 텐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하셨고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그 다음 진보정의당 최고위원,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우리 진보당 최고의 얼짱. 예, 우리 손호선 후보님을 모시고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유빛깔은 아니고요. 요즘 오늘 제가 저희 은평 지역위원회 카톡에서 그런데 우유빛깔로 예, 반갑습니다. 기호가 없습니다. 단독입니다. 당대표 후보 신호선입니다. 대표 후보가 단독이라는 것도 굉장히 외로운 일인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대표 선거에 관심이 없죠? 네. 제일 관심 있는 거 당명 선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겠지만 서울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서울시장 위원장 선거 무지무지 치열합니다. 여러분 뭐 하루에 문자가 이메일 몇 개씩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부대표 선거. 대표 선거는 뭐 떨어지게 하겠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보고 혹시 선거에 뭐 도움이 되드릴 거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은평 카톡들 하니까 처음으로 그래도 우리 은평 지역위원회에서 21일날 현수막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원 구호가 우리 당의 구원투수 뭐 이렇게 정했던데, 아무튼 그렇게 외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정훈 후보는요, 청년 후보들 수행팀이 있습니다. K5를 타고 따로 움직입니다. 우리 나머지 대표부들은 카니발에 때로 씹혔다가 때로 뺐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명미 후보는 주로 부산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그 동영상도 만들었고요. 김명기 후보가 그걸 보고 고향에서 또 동영상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미 후보는 웹자보라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자 한 번은 중앙선거에서 공짜로 보내준다고 해서 그거 딱 한 번 어저께 보낸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좀 쓸쓸하고 외롭고요. 관심도 못 받고 꼭 우리 당 처지 같기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0.9%가 나온 어떤 지지도를 보고 우리 후보들도 막 그걸 일종의 그 선거 유세의 소재로 쓰시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당의 이 지지도가 그래요, 되게 2%를 넘어본 적이 최고가 2%였습니다. 그죠? 2% 나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1% 나오면 막 실망했다가 우리가 1% 나오고 통 무슨 당에 2% 나오면 막 화가 났다가 어쩌다 우리가 조금 더 나온 적도 한 번 있었어요. 2% 나오면 기분 좋다가. 그런데 저는 우리 당의 지지율은 빵프로라고 생각합니다. 1, 2%가 실제보다 적게 나왔다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당의 지지는 제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자. 이게 제 각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진보 정치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지만 그 자산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장부 속에 있고 금고 속에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 이것은 온전히 우리에게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여기 이제 우리 진보정의당이 되고 난 뒤에 들어온 분들도 계시지만 그 전에 대개 통합진보당에서, 왜냐 통합진보당 건너편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건너 오시고 그 전에 이러저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보에서 자기네가 옳다, 나만 옳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민주주의 무시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과 맞서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사이에 동지가 됐고, 동지가 돼서 어영병 당도 만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0%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들 내에서도 과연 우리가 앞으로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너희 당 잘 될 거야, 열심히 해봐, 이런 얘기 들어본 지 좀 오래됐죠. 예, 통합진보당 때는 초기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조차 듣기 어려운 게 우리 당의 현실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다르지만 그 생각이 서로 또 완전히 수십 년 동안 가졌던 자기의 소중한 가치가 변해서도 안 되고 일하는 방식이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적어도 작년 1년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결정하면 그것을 따른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영어 안 쓰고 NLP 이런 거 안 쓰고 얘기하면 자주민주통일을 얘기하는 가장 착한 사람들, 평등, 평화, 생태, 연대 얘기하는 가장 착한 사람들, 국가의 정의와 시민의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정당의 감히 저는 우리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우리는 서로 굉장히 다르지만 서로의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고 서로가 주장하는 것에 선의가 깔려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 앞날이 창창한가요? 창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주당도 참 앞날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안철수 씨가 민주당을 흔드는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수 있을지 그 실력과 비전 아직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정당이요, 우리 당보다 별로 나을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강점들을 잘 눈덩이처럼 뭉쳐내면, 그래서 긴 언덕에서 굴리면 언젠가 큰 눈덩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작년 초에 이름을 바꾸고 빨간색, 이 색깔을 당 심볼 색깔로 썼죠.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조롱했었습니다. 특히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 색깔을 갖다 썼냐, 얘들도 빨갱이구나, 우리 보고 뭐라 그러더니.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새누리
우리당이라는 이름을 바꾼다는 거, 더 나아가서 붉은색을 심벌로 쓴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말이 많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감행해냈습니다. 처음에 좀 시끄럽다가 일치단계했습니다. 거기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미 예정돼 있고 그의 지도력이 어떻게 보면 좋게 입은 지도력이고 나쁘게 입은 장악력이 배경이 되었지만 필요하면 집권을 위해서 무엇인지 바꿀 수 있다. 전통적인 보수력이 빨간색을 쓴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을 텐데도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은 필요하다면 그것이 비록 혁신이라고 부를 수 없을지 몰라도 보수는 혁신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보는 민주당도 우리도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열심히 했을 뿐이지 스스로 혁신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대선의 실패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진보 진영이, 개혁 진영이 커다랗게 야권이 혁신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혁신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나온 대표, 부대표 후보들이 단지 2년 동안 어떤 자리를 맡겠다고 온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진보 정치의 10년을 시작하겠다. 이런 각오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을 저는 봅니다.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어려우고 이 진보 정치의 위기와 한계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남는 숙제는 우리가 이것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이것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죄송만 하지만 우리 당은 실패할 겁니다. 그게 검증되는 제 제가 보기에 크리스마스를 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패한다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앞으로 정치한다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노동운동 하셔야 되고요. 시민운동 하셔야 되고요. 깨어있는 양심 있는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번 기회는 마지막이고 실패가 용납되고 허용되지 않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걱정이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지만 7월 21일입니다. 당 대표 선거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데 저는 수락연설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회민주당이 됐을 때랑 민들레당이 됐을 때랑 정의당이 됐을 때랑 기조가 다릅니다. 세 개를 동시에 민들레당을 좀 빼놓고 제가 여기 진짜 기준적으로 좀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예? 그건 제가 좀 판단할게요. 저는 세 개씩 준비하기 굉장히 힘드니까 두 개만. 당명이 3인당이 됐을 때 또는 정의당이 됐을 때 킨텍스 부근에 술집도 없는데 반의 얼굴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나가서 낮술 먹고 막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별로 인기도 없는 대표 후보 선거에서 수락연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딱 반이 꺼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 당명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성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당명의 변화의 문제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리고 그 뒤에 같이 힘을 합친다면 그때 당명이 이것이 됐을 때 있는데 안 돼서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당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당의 희망입니다. 제가 내세운 구호가 작지만 강한 현대적인 정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는 현재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비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보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한두 가지 정책이 아니라 그것도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국가 운영의 모델하우스 안 되면 설계도 아니면 조감도라도 만들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재점검하고 재위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노동 문제. 제가 전통적인, 저도 옛날에 노동운동하고 파업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정통적인 노동운동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역할이 약화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권익,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는 것, 노동 상권을 강화하는 것 변함없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 폭넓게 되더라고 노동자 대중의 지지를 얻고 시민의 공감을 얻어서 우리가 바라는 바를 더 확실하게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 정당 말씀드렸습니다. 작지만 지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가 우리 국회의원 한 명 김재남 위원님입니다. 그러나 이게 국회의원과 중앙당을 통합하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함께 위원을 모시고 그 부분에 해당 당사자들 중앙과 지역에 함께 뭉쳐서 서울에 가서도 집회를 하면요 민주당과 똑같이 대접받는 게 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 부분입니다. 그만큼 준비해왔고 아시겠지만 중앙당 당사자들이 모두 다 그 부분에 대해 공부까지 했습니다. 상담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까지 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중요한 민생과제의 한두 가지에 집중해 나간다면
우리 당이 작지만 활력 있는 정당, 그리고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이라고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만 믿습니다. 7월 21일 날 당명이 무엇이든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멋지게 나갑시다. 그래도 노승기 위원장님 옛날에 저분이 국민참여 나갈 때 성품이 참 좋으셨는데 오늘 저한테 굉장히 모진 말을 하셨는데 그만큼 세상이 험악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99%를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이왕이면 높아야 국회의원도 아닌 당대표가 어디 가서 뒤집대 다 힘주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높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